자, 여러분들 이어서 우리 납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부가세법의 납세지는 바로 이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라고 합니다. 사업장별, 왜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냐면 이 납세문제가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고정된 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VT를 창출하는 장소가 어디냐. 그래서 우리 법은 이제 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그걸 기준으로 과세하는 원칙을 삼고 있는데요. 사업장 과세 원칙이 아니고 사업장별로 뭡니까? 따로따로 모든 과세 행정을 다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의 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내부 거래할 때 서로 있죠. 판매 목적으로 반출했을 때 이거를 우리 법은 간주 공급에 의해서 과세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예외적으로 있죠. 하는 제도가 좀 필요하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이 토픽에서는 예외적인 제도가 이제 사업장별 과세 원칙 예외가 바로 주사업장 청구를 납부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잖아요. 그죠? 그 제도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장은 이렇게 구분해요. 그죠? 여기에서 주제하고 있는 있죠. 얘기하고 열거하고 있는 이 사업장은 애매모호한 거를 여기에 담고 있어요. 애매모호한 걸. 애매모호한 거. 그래서 뭐 사업자가 주된 고정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면 사업장 맞죠. 여기는 애매모호한 거, 판단하기 애매한 걸 얘기하는 거죠. 광업. 실제로 광업은 탄을 캐는 장소가 뭐야? VT를 창출하는 장소지만 그걸 인류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광업 사무소 소재지가 연접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절충된 사업장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이라면요. 용기 보관 장소는 안 돼요. 최종 제품이 생산되는 장소. 요걸 얘기하고, 요 세 개 업종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건설업, 그죠? 부동산 매매업, 그 다음에 운수업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좀 사업장을 적용하기가 좀 많거나, 좀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이에요. 자, 운수업 한번 해볼까요? 관광버스. 그러니까 성남에 있잖아요. 야탑에 본사가 있고요. 뭐 법인인데 본사가 있고, 차를 잠실역에 대가지고, 사람을 모아가 태워가지고, 대전 갔다가 해운대 찍고 다시 왔다고 가정할게요. 도대체 용역을 어디에 공급했다고 보냐 이거죠. 사업장이 어디냐 이거죠. 구분하기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랑 그냥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은요. 해당 있죠. 건설 현장이라 했지 부동산 목적물이 있는 걸 매매하면 차익이 실현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부가치가 창출했다고 그걸 사업장으로 보면 만약에 건설 현장이 1000군데 있다면요. 부동산 매매하는 곳이 1000군데가 있다고 하면 1000군데 뭔가 사업장을, 그죠?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해야 되죠. 되게 복잡하고 힘들겠죠. 그래서 이 업종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야. 법인 등기부상,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있죠. 법인 등기부, 본점 소재지를 얘기하는 거고.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은요. 당연히 그죠. 임대 목적물이 있는 있죠. 등기부상 소재 있죠. 부동산 등기부. 소재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납세지를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인 경우는 본점이 없으니까 업무 총괄 장소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요거 하나 보죠. 시험 문제 여기 나오는 거 설치 장소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설치 장소 아닙니다. 예, 업무 총괄 장소인데 무인 자동 판매업 뭐 보죠. 여러분들 무인 자판기 사업자는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군데 있죠. 자판기를 무인 자동 판매기를 놓고 거기에 대해 수익을 창출하죠. 자, 그럴 경우에 설치 장소를 기준하면 문제가 뭐냐면요. 이걸, 그죠. 간이가세를 악용해서 따로따로 봐서 장소를 기준으로 하면, 그럼 간이가세자를 배제받을 수 있겠죠. 합치면 일반인데, 따로따로 보면, 간이가 되니까 그게 악용되는 점 때문에 예전에는 설치 장소였는데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는 개념으로 해서 합해가지고 간이를 배제하기 위해서 요 있잖아요. 사업장이 좀 다르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업무 총괄 장소라고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법인세, 소득세, 부가치세 동일하게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요. 모든 납세지가 바로 똑같습니다. 바로 국내 사업장 소재지 있죠. 요걸 그죠? 요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 판단 볼게요. 직매장은 별도 사업장 맞고 우리 하치장은요. 사업장 아니고 창고니까. 임시사업장은요. 기존 사업장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장 과세 원칙의 예외 한번 볼게요. 두 가지를, 그죠?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 보겠습니다.
자, 이거 왜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내부 거래 할 때 있죠. 이걸 볼게요. 왜 이런 있죠. 예배 제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하나의 사업자가 홍길동이라는 이 사업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업자가 홍길동이라는 사업자가 있다고 하죠. 있어요. 근데 이 하나의 사업자가 사업장이 하나 있어요. 모란역에 사업장이 하나 있다고. 사업장이 하나 있습니다. 요 상태다. 그러면 별 문제 안 되죠. 하나의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모든 있죠. 사업장별 가서원칙에 따라 모든 신고 납부 의무를 행하면 돼요. 근데 또 중요한 점은 하나 더 생겼다면요. 야탐역에 하나 더 생겼다면 사업장이 뭐예요? 두 개가 되는 거죠. 이 경우. 자, 이 경우에 우리 법은 사업장별 과세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자의 사업장이 맞지만 우리가 이 VAT를 적용할 때는요. 사업장별로 따로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어떤 행위가 있냐? 내부거래. 판매 목적이 들어가야 되죠.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볼까요? 판매니까 그죠? 공급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공급으로 간주하겠대. 간주 공급이 나타나죠. 그럼 만약에 이 반출한 금액이 10억이라 하면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공급자가 되고 얘는 매입자가 되는 거야. 매출자가 되고 매입자가 되는 거야. 왜? 따로따로 보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팔았다고 보니까 얘는 걷어서 뭡니까? 세무서가 있으면 매출세액은 이렇게 됐고 얘는 매입세액이 1억이 환급을 받는 거잖아요. 매입자가 되니까. 그러면 내고 받으니까 뭡니까? 본세에는 영향이 없죠. 하지만 이제 가장 피곤한 면적이 뭘까요? 납부를 할 때는요. 4월 25일 날 하면 환급은요. 8월 24일 날 환급을 받으니까 이 시차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홍길동이라는 사업자가 1억 내부 거래했는데 1억 정도를 뭐예요? 세무서에 냈다가 넉 달 있다가 돌려받는 이런 폐해가 되죠. 되게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 때문에 뭡니까? 이걸 그렇게 안 하는 제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두 개가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제도는 제가 세법을 배울 때부터 있었어요. 도대체 언제 생긴지 몰라요. 제가 세법을 배운 지가 한 30년 넘었는데 그때부터 있었다면 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요 2000년도 개정세법입니다. 그때 한참 제가 실무를 하고 있었으니까 회사에 다니고 있죠. 그게 그죠? 다니고 있었으니까 잘 알죠. 그래서 요 제도는 좀 인터넷 같은 거 있죠. IT 같은 게 무르익어서 가능한 그죠? 이 제도인데요. 요거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요. 둘 중에서 뭡니까? 납부를 총괄하는데요. 신고는 일단 따로따로 하고 그리고 납부를 뭡니까? 한 곳을 정해서 주사업장을 정해서 납부를 총괄하는 거예요. 근데 법인인 경우에는 지점도 돼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 그러니까 법인인 경우는 얘하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개인이라면 주된 사무소에서 해야 되지만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그죠?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신고는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주사업장을 예를 정했다 할게요. 그럼 신고는 따로 해요. 성남세무서에 뭡니까? 매출세액 1억 있다고 신고하고 얘는요. 분당세무서에 뭐예요? 사업장 그죠? 매입세액 공제 받을 거라고 일단 신고를 하는 거예요. 예정때. 그런 후에 얘가 뭐예요? 총괄 납부 현황표라는 거 하나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주사업장이 뭐예요? 자기 회사를 적어가지고 1억 낼 거 있다. 종사업장을 적어요. 종사업장에 마이너스 1억을 그죠? 명기해가지고 그럼 세액이 똔똔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고하면 안 내도 된다고.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간주공급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점을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사업자 단위는 뭐냐면 여기서 사업자가 여기잖아요.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 아니잖아요. 사업장이 아니고 이 사업자 여기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말이에요. 얘를 일괄해서 뭡니까? 모든 신고 납부를 일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즉 차이점은 신고 납부는 뭐예요? 얘는 납부만 총괄하고 해요. 신고 납부를 전부 다 여기서 다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고 여기는 본점만 돼요. 지점은 안 되고. 왜냐면 토탈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일괄해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니까 본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거는 지점 되지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두 개가 있으면요. 사업자 단위, 회사 기존에
여기 사업자 단위 사업장이 2개 있으면 신고하면 하나는 말소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뭐예요? 예, 사업장 단위 과세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어떻게 하는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사업자 단위 과세 자격증 사업자 등록 하나밖에 없고 1년 번호를 줘서 뭡니까? 본점을 1번을 때리면 뭐야? 생기는 것들은 뭐야? 여기다 끼워야 돼. 끼워서 2번, 그죠? 계속 사업장을 집어여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새로운 사업장이 있을 때 신규 사업장은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까?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고 그냥 끼워 있는 개념이니까 그런 개념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요. 반드시 그죠? 각각 신고 납부를 신고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및 재반 업무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점이 좀 하고 신청 포기랄지 이런 것들은 항상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해야 된다. 내가 아무런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할지 사업자 단위를 한 적이 없다라면 만약에 내가 7월부터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과세기간 개시가 7월 1일이니까 개시 20일 전까지니까 뭐야? 6월 10일까지만 내가 하겠다고 신고하면 7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음 세워줬죠. 그리고 추가되면요. 그런 20일 필요 없어요. 끼워야면 돼. 그죠? 계속 있죠. 신규 사업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데 신규 사업장이 있으면요. 그죠? 20일 전까지 하여튼 계속 끼워야면 되는데 그걸 이해하고 이걸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치세법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죠, 당연히. 두 번째,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얘기하고, 과세사업자가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 이건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 가산세를 적용을 받고, 네 번째 볼게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치세를 총괄해 신고 납부한다? 신고 틀렸죠. 총괄 납부라는 건 납부만 총괄하는 거 신고 및 납부는 이거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잘못됐다는 거 충분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패턴 한번 볼까요? 부가치세법에 있죠.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거. 자, 감세동일은 직접세 뭐야? 완전 처음부터 아니네. 간접세죠. 나머지 왜 맞는지 볼게요. 부가치는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세. 사업자란 영리 유무의 목적에 불과하고 사업장 독립적으로 대화영리를 공급하는 사업자. 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별로 종합과세 안 줘. 당연히 안 줘. 사업장별로 가세. 맞는 얘기다. 이거는 첫 번째 바로 나오잖아. 이런 문제는 서비스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다 대부분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이 회차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2012년도부터 해서 13, 14, 15, 16, 19 있잖아요. 예, 중복되는 문제 좀 빼고요. 똑같은 문제 빼고 그지 뭐야. 한 8, 90% 이상 다 들어가 있어요. 90% 가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따로 볼 필요도 없어요. 이 안에 다 문제를 집어연 거니까. 2015년도에 있잖아요. 재경 관련 담당자의 설명이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부터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뭐 처음에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부터 개시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예외적인 과세기간으로 한다. 그걸 맞고, 재화의 보관 관리 시설만을 갖춘 하체장은 사업장이 아니죠. 보지 않습니까? 맞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란 사업자가 본사에서 총괄해서 부가치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맞습니다. 사업자 단위 하면요, 신고 납부 총괄해서 한 방에 때리는 거 본전만 되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요, 신고는 따로 납부만 총괄. 그죠? 그거를 알아야 되겠죠. 네 번째, 부가치세법은 계속사업자의 과세기간은 뭐야? 이거는 간이가세제죠. 원칙적으로는 반기가세죠. 1월에서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잘못된 거. 박민주가 잘못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올바르지 않는 거. 이 문제만 풀면 된다고. 다른 문제 풀 필요도 없어요. 대부분 다 여기다. 그죠? 건설업을 영위하는 데, 건설은 장소입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건설은 장소가 아니라고.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운수업은요. 좀 애매하다 했잖아요. 운수업은 그저 사업장을 좀 딱 정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하고 건설업은요. 해당 건설 현장이 많으면 1000군데가 되면
청구대 다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한다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되게 번거롭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뭐예요? 이런 업종은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본점 소재지 이게 하고, 개인이라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하죠. 알아주세요. 제조업의 경우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장소, 부동산 임대업은요. 당연히 아까지는 부동산 임대업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있죠. 요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 맞고.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사업의 주소정, 거소서를 1번. 그리고 많이 출제되는 거 무인자동 판매업은 무인자동 판매기가 설치된 장소도 아니에요. 아니고 업무 총괄 장소라는 거, 그런 점 새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나왔던 이런 문제 한번 보죠. 주사업장,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전부 다 보세요. 문제가 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류의 문제예요. 사업자가 주사업장에 총괄납부를 신고하면 주사업장에서 다른 그렇죠. 사업장에 세액과 총괄해서 신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에 뭐예요? 총괄납부잖아요. 신고할 수 있다 아니다, 그죠? 여기서 탁 틀렸네요.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면 맞는 거고, 신고할 수 있다는 틀린 거예요, 그죠? 주사업장 총괄납부니까. 나머지는 왜 맞는지 보겠습니다. 부가세 먼저 각 사업장별로 납부함으로 직매장을 초과, 직매장은 사업자 등록하는 원칙이고,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사업자 등록은 각 사업장마다 해야 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 따라 사업자 단위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 및 세금 계산서 발급 수령까지 단일화하여 본점 또는 주사 등록에서 일괄해서 뭡니까? 신고 납부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이 맞는 거잖아요. 정답은 첫 번째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될 부분입니다. 뭐 또 뭐 이렇게 문제가 왜 이렇게 많지? 자,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한 명의 사업자가 여러 가지 사업장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해야 하며 각 사업장만 별도의 맞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직접 판매하기 위한 판매장,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이 되고, 재화의 보관 시설 같은 장소는 하치장이니까 사업장이 아니죠. 설치신고나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하치장은 아니잖아요. 사업장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고, 기존 사업장에 있다면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하는 개념으로 봅니다. 그거 맞고 3번이 잘못된 거니까 맞출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겠네요. 모든 문제가 다 있는데 이 안에서 나올 거예요. 토시 하나 안 들고 똑같이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업무가 없고,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인지 여부관계 모든 납세 의무가 있죠. 수입자는 사업장은 여건에 영리를 목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영리 의무에 불과하고, 즉 원칙적으로 국가나 비영리 법인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죠. 부수재화는 주된 재화, 아직 안 배웠죠. 부수적인 재화는 주된 재화의 과세 면세 여부에 따라 기속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은 3번이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자법의 과세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직매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과세거래를 보지 않아요. 맞고. 그렇죠? 간주공급 배제하니까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일본에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아직 안 배웠나요? 재화와 공급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업종으로 보니까 주요 자재의 부담 여부에 가리지 않고 무조건 용역의 공급으로 보죠. 세 번째, 광고 선전 목적의 불특성자소에게 견본법은요, 샘플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샘플은 무조건 공급 자체가 아니라고 보는 사고고, 대가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용역 아닙니다. 관계없는 거 아닙니다. 무상 공급은요, 원칙적으로 그죠,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다른 얘기들이 밑에 좀 있는 것도 있죠. 사업자 등록 볼게요. 사업자 등록은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행위고요. 우리 일정한 시간이 있어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해야 되고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고. 요 기간 내에서 해야 된다고. 근데 사업 개시 전에 뭡니까? 개시하기 전에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인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임대업을 하려면 부동산 임대 목적물이 등기된 건물이어야 되죠. 근데 건물을 지었어요. 아직 사용 승인이 안 나왔어요. 사용 승인이 나와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등기를 칠 수 있는데 등기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부동산 임대 목적물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목적물에 사용승인을 안 받았다 뿐이지 입주해서 막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럴 경우에 들어온 입주해 있는 사업자가 건물주한테 뭘 요구하겠습니까? 당연히 그죠, 임차료를 부담하고 세금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고 있죠. 근데 임대를 한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직 사업자 등록이 없는 상태라고요. 그럴 경우에 세무서에 가서 내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미리 번호를 하나 주면 안 되냐 라고 해서 뭡니까? 신청할 수 있다고요. 근데 과세관청은요,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사업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거부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사항 볼게요. 신청하고 하면은 3일 내 교부예요. 근데 이 3일 내 교부가 올해 경과 규정이에요. 7월 1일 이후부터는 며칠입니까? 그죠? 2일이 단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시점에서는 3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이후에 시험을 치신 분은 2일이라고 새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시기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등록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받아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뭡니까? 정정할 사유가 있죠. 뭐 이사 가면 기존에 받았던 사업자 등록증의 내용이 다를 거니까 정정할 사유가 있다. 이름 바꾸는 거는 당일 교부.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왜? 사업자 등록번호 단위로 관리하기 때문에 상관없고, 나머지 사유는요, 전부 다 3일인데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이 바로 요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있잖아요. 사업자 주민등록번호는 누구한테 승계 안 되죠. 사업자 등록번호도 승계를 못 해요. 사업자 등록번호도 승계 안 됩니다. 하나 빼고 유일하게 뭐예요? 그죠? 상속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그죠?